쟁하고 애들 날올 거야. 오늘이 월요일이고요. 월요일은 이제 정기적으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날입니다. 오늘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최저 최저. 51.1 그러니까 40%대가 코앞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앞선 여론조사에서는 6.8%포인트가 급락을 했는데 그 다음 여론조사에서 5.4%포인트가 또다시 급락, 둘을 합했더니 12.4%포인트가 급락을 한 겁니다. 이 정도면 급락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고 폭락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뭐 주식하는 개미들이 쓰는 용어로는 떡락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거는 이 맞물려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임기 시작된 이후 최고점을 찍고 있다. 부정평가는. 그렇습니다. 자. 부정평가도 44.5%로 임기 내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네. 부정평가도 지난주에 비해서 6.3%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러면 한번 돌이켜 보시죠. 그 당시 지난 대선에서 이쪽은 김문수 후보 그리고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나왔고 그 당시에는 어쨌든 이 계엄과 탄핵에 따른 그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내란 잔당, 내란은 극복, 내란 해소 이런 걸로 그런 프레임과 그런 구도 속에서 치러진 대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셨지만 과반을 못 넘었어요. 49.몇%였거든요. 그리고 그 내란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그 질곡된 포지셔닝을 갖고 있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40%를 넘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재명이란 정치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선거에서 받을 수 있는 게 49, 50이 안 되는구나. 과반수가 안 되는구나. 지금 51.1이면 그때 대선 당시 그 지지율 정도로 이제 거의 원대 복귀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부정평가가 44.5%면 당시 그 와중에도 그런 정말 끌어오르는 이 국면과 한쪽에 매우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도 과반수 이상을 얻었던 반 이재명 내지는 비이재명 표가 이제 44.5면 꽤 결집을 한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사실 초반에는 저도 생각보다 실용, 이를테면 뭐 포용 그리고 이를테면 민주당에서도 비교적 합리적인 인사들을 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업 관련된 것도 경제 관련된 것도 그다음에 뭐 주식 관련된 것도 저 정도면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모두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구나. 아마 사법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그걸 끝내 임기 후까지도 그 리스크 때문에라도 모든 국민들 다 안고 가려 하는구나. 최소한 지지율을 무지하게 신경 쓰는구나. 그때 기대감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 포용, 실용 그런 그다음에 뭐 기업 경제 이 기대감이 이 정도면 거의 이제 다 증발된 상황. 그래야 나올 수 있는 숫자가 51.1 대 44.5 긍정과 부정이 51.1 대 44.5로 줄어든 거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조사를 하고 있는 여론조사 그 관계자들은 그런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한국갤럽도 비슷하게 나왔고 이제 오늘 리얼미터가 나온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원인이 뭘까? 예. 그랬더니 뭐 대략 세 가지를 꼽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해온 조국 사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특히 2030 세대를 탁 건드린 거죠. 그 조국, 사람들을 2차 윤미향까지. 가해, 그걸 이제 2차 가해를 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그렇죠. 본다면.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주식 양도세 문제. 이거 큽니다. 예. 이거 큽니다. 그것이 그 민주당의 강력한 지지 기반이라고 하는 4050 세대. 맞습니다. 여기에는 주식에 가장 민감한 세대거든요.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이 주식 양도세 이것을 뭐 그 대주주 기준을 기존에 50억을 10억으로 낮추겠다는 것 때문에 갑자기 여기가 여론 요동치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윤석열 부부에 대한 동시 구속 수감. 예. 이것도 이제 중도층과 보수층 일부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반대쪽에 결집하는 그런 효과를 낳고 있다고 그래요. 아마 보수층에서는 이런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답 안 할랜다. 네. 답 안 하고 하던 사람들이 예. 이제 뭐 잘못한 게 분명히 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구속되고 거기에 김건희 여사까지 동시 구속. 헌정사상 첫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이라는 걸 보고는 이거는 한마디 해야겠다 그래서 아마 전화를 좀 더 받기 시작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소위 보수나 중도 중에도 좀 그 보수적인 중도들이
전화를 받으면서 조금 더 결집하는 상황이 생겼겠죠. 예. 그것도 분명히 저는 그 헌정사상 첫 대통령 부부 동시수갑 이것도 영향을 분명히 끼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거기 하나 더해서 지금 정청래라고 하는 폭주기관차, 이 강성 그 지지층만을 상대하고 하는 듯한 네. 폭주기관차의 등장과 그 음. 폭주기관차가 초강성 지지층만 음. 같이 손잡고 가는 이 모양새 네. 이것도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은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반대 여론을 이렇게 확 끌어올리는 그런 동인이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오매불망 자기 편으로 좀 크게 끌어들이고 싶어하는 2030은 조국 윤미향 이제 특별 사면 때문에 뒤돌아서는 그런 움직임이 감지되기 시작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로 자기네들 강력 지지층 4050도 이제 도달아서고. 그런데 지금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이번 주가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주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이 월요일인데 21일 그러니까 목요일 날 이제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데 그때 노란봉투법 한다고 그러죠. 상법 추가 개정안 통과시킨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법인세 인상도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정청래 드라이브 아니냐.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들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정청래 대표는 지금 누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도 잘 제어가 안 되는 양상이구나. 그야말로 오로지 그 강성 지지층 개딸 소위 개딸이라고 하는 강성 지지층의 그 입맛에 맞는 정책으로만 드라이브를 하는구나. 그게 또 참 요새 이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인 정치의 비극적인 장면인데 그렇게 강성의 손을 잡고 가면 숫자는 조금 더 좋아지는 네. 그런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청래에 대한 지지율 그리고 정청래 민주당에 대한 강성 지지층의 박수 소리는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노란봉투법 이거는 아시다시피 노동조합법 2조 3조를 개정하는 건데 파업을 해서 기업에 아주 어마어마한 손해를 끼쳐도 파업해갖고 어떨 땐 정말 수백억 수천억 조 단위의 그 피해가 발생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손해배상의 한도에 일정 실링을 씌우는 거죠. 그 내용과 하청업체 근로자들이라도 하더라도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권을 주는 내용 이런 게 지금 노란봉투법에 들어가 있는 건데 네. 이거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기업들이 이거가 통과되면 아니 동작 그만이다. 뭘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정말 잘하고 있는 예를 들어 자동차 같은 산업이 하청에 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하청 그 정말 그게 절묘하게 네. 아주 세계 최고의 그 수준으로 이렇게 잘 결합돼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자동차도 만들고 조선도 하고 그렇죠. 잘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 갖고 우리가 지금 뭐 세계에 많이 팔고 그걸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거 네. 아닙니까? 그 저 기업들은 아니 어디에 있는 하청이 나한테 와서 교섭하자 네. 노사 협상하자고 할지 모르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안고 가느냐. 음. 너무 이건 우리가 앞으로 추가 결정을 하는데 너무 큰 장애연이 된다. 기업이 손발을 묶는 법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예. 현대 자동차를 하나 만드는데 부품이 수만 개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겁니다. 예. 그 중에 나사못 하나라도 우리가 만든 나사못이 현대차 만드는 데 들어갔어. 그러면 그 중소기업이든 어떤 기업의 그쪽 이제 노동자들은 현대차 정문에 가가지고 정 회장 나와. 그렇죠. 나하고 교섭해야 돼. 예. 그게 노란봉투법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우려가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그 현대자동차라든지 그런 큰 기업에서는 정말 우리 뭘 결정을 더 할 수 있지? 이제 새로운 결정은 그야말로 이 노란봉투법이 발효되고 효과가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결정이잖아요. 네. 그것도 알고 한 거잖아. 차라리 그 전거는 그전 제가 몰랐던 거니까라는 핑계라도 될 텐데 너 이거 알고 지금 이러이러한 하청도 적고 이러이러한 결정한 거고 이러이러한 저 노측에 큰 피해를 입히는 결정을 해서 이런 저 변화를 일으킨 거 아니야. 알고 한 거니까 저 이 하청업체가 와서 나오라 그럴 때 회장님 나와야지 사장님 나와야지라는 논리 구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럼 네. 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1년 내내 노사 협상만 하다 끝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거를- 경영진들이 이거를 여기다 2차 상법 개정안까지 뭐저 상장사 집중 투표 의무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이런 내용까지 네. 다 하다 보니까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도 한국 사업에서 철수할 수 있다 이런 경고까지 나왔잖아요. 암참도 비슷한 얘기 암참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암참 얘기입니다. 예. 참 그런 거 보면은 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됩니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때 기업의 그런 실태를 좀 잘 감안을 하는 것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여기저기 다닐 때마다 기업들
너희들 한 번만 안전사고 나면은 너희는 영업 정지를 시켜버릴 테야 이렇게 또 윽박지르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고 해놓고 정청래는 또 국회에서 이렇게 기업의 팔을 비트는 옥죄는 그런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고 지금 이게 굿캅 배드캅 병정놀이 하고 있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말씀하신 걸 제가 조금만 부연하면 예. 한번 들어보세요. 자, 3월 20일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 아 예. 4월 18일 경선 토론회 정부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증세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 6월 4일 취임사 실용주의 시장 정부가 될 것이다. 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의 활동을 보장한다. 아 예. 이게 다 이재명 당대표, 이재명 후보, 이재명 대통령이 3월, 4월, 6월에 했던 말씀입니다. 네.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정청래 당대표나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얘기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같은 분이 한 얘기가 전혀 다른 사람 같아요. 세월이 불과 한 2, 3개월밖에 안 흘렀는데 그러네요. 완전히 달라진 네. 거예요. 이러면 기업들이나 시장에서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 거지? 국민을 도대체 뭘로 보는 겁니까? 글쎄 말입니다. 이게 아. 이러다 보니까 정말 언제 실용이었고 언제 통합정부였나는 정말 아슬한 기억처럼 이렇게 소멸돼가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러다가 뜩 한다는 말이 빌려서라도 씨를 뿌리겠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마치 재정 중독에 걸린 정권처럼 곧 이제 뭐 국채 발행을 하든 뭘 하든 그럼 씁니다. 돈을 예.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빌려서라도 씨 뿌리겠다. 예. 거기다가 인사도 사실은 그 전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는 경제 쪽 경제부처라든지 이쪽도 비교적 기업 출신들을 좀 등용하는구나. 예. 물론 네이버 출신이 너무 많으니까 네이버하고 그런 특별 관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는 의심이 있었을지언정 네. 기업 출신 조금 실용적인 사람들을 뽑는 것 같더니 이제 한두 명 낙마 있고는 강성 분배론자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지명, 민변 부회장의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지낸 대통령 사시동기의 금감원장 그래서 다시 코드 인사로 돌아갔다는 인사까지도 그런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네. 예. 말씀하시죠. 이제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아 뭐야 역시 이재명 두 얼굴의 사나이였네. 이재명 영화 다중의 제목이나 인격이었네. 막 이런 느낌 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징징거리는 국민 입에는 뭘 넣어준다? 현금을 던진다. 아 맞다. 지금 또 이 한다면서요? 전략이잖아요. 2차 소비 쿠폰을 지금 발행을 한다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 달 22일부터니까 9월 22일입니다. 네. 국민 90%에게 10만 원씩 지급되는 2차 민생 소비 소비 쿠폰. 쿠폰. 예. 민생이란 말은 이제 안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뭐냐 하면 그러면은 이렇게 돈을 뿌리면 그야말로 사람들이 요새 경제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돈 뿌리면 그래. 우리 경제가 어려우니까 돈 뿌려서 자영업자도 살아나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또 최근에 굉장히 방송에서 소비 쿠폰 써서 우리가 좀 먹고 살기 좋아졌어요. 라는 일종의 어용 방송을 굉장히 많이 내보내요. 예. 제 TV에 집에서 보니까 어떠셨어요? 아유 우리야 좀 나아졌지. 사람들이 다 쿠폰 갖고 와서 밥을 먹으니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 기사를 나온 게 저는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지금 소비 쿠폰 보릿고기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소비 쿠폰 전보다 매출이 더 줄었다라고 하는 시장 상인의 그렇군요. 얘기를 인용해서 지금 기사를 냈어요. 희한하잖아요. 지금 소비 쿠폰 97%나 썼는데 상인들은 아니 그때는 반짝 괜찮아진 것 같은데 근데 뭐 물이라며 마중물 이렇게 펌프질 할 때 물 하나 넣으면은 네. 쫙 나오기 시작해서 네. 끊임없이 물이 나온다. 그거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야말로 몸이 아프면은 그 아픈 데에 뭐 주사를 놓든지 거기를 뭐 수술하든지 해서 몸을 고쳐야 되는데 그냥 대중요법으로 네. 뭐 거기다 뭐 바카스에다가 무슨 약 타서 그걸 먹으면 잠깐 좋아질 수 있지만 예. 오히려 그게 끊기면 일종의 금단 현상처럼 오히려 네. 더 몸이 힘들어지는 걸 우리 경제가 그리고 이 일반 민심 경기가 그렇게 겪을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처럼 경기 안 좋으면 또 뿌리겠지라는 기대가 또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 지갑 잘 안 열죠. 2차 네. 소비 쿠폰이 예. 지금 10월 초에 매우 긴 추석 연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 동안이 빨간색 글자예요. 그렇죠. 자, 그 날짜를 앞두고 일단 또 한 번 물을 뿌리겠다 맞습니다. 이겁니다. 모래사장에 물 뿌리면 네. 돌아서면 말라버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예. 그런 효과밖에 없는데 사실은 경제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돈 뿌리지 말고 네. 그 돈이 있으면 어떤 유능한 기업이 또는 신생기업이나 뭐 벤처가 어떤 새로운 물건이나 아이디어를 내놓으면 정부 돈으로 그 물건을 사주는 것이
훨씬 더 훌륭한 투자다. 그래서 정부는 기업을 키울 수 있는 곳에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그럼요. 이렇게 뿌려봤자 정말 그냥 공중에 흩어지는 연기처럼 예, 그렇게 예. 사라진다는 거죠. 아,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게 소비 쿠폰은 기본적으로 씨앗을 뿌리는 게 아니라 씨앗 호떡을 구워 먹는 거라니까요. 밭에다가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예. 그걸 심지 않고 예. 기름에 달달 볶아갖고 이 호빵에다가 호빵 반죽에 꽉 묻혀갖고 네, 씨앗 네. 호떡 구워 먹는 거랑 똑같아요. 네, 왜냐하면 네. 정말로 여기도 가족 4명이 1차 소비 쿠폰 전부 썼다. 그런데 다음 외식 언제 할 거예요라고 물어봤겠지. 예. 그랬더니 가족 외식은 다음 달 2차 쿠폰을 받으면 할 생각입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주부도 나 지금 영양제 다 떨어졌는데 나 이 영양제는 2차 소비 쿠폰 받을 때까지 기다리려고 해요. 라고 이런 종류의 멘트들이 굉장히 많이 인용이 아. 됐어요. 예. 이게 결국은 소비자들이 현명하니까 그래 이재명 정부 그래 내가 마음에는 안 들지만 윤석열 정부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이재명 그래 찍어주긴 했는데 당신 단점 많은 사람이니까 알지? 내가 알고 찍어준 거? 그러면은 내가 맨입으로 찍어줬겠어? 사실 저는 국민들이 굉장히 나쁜 습관을 들이기 시작한다고 봐요. 예. 예. 또 기다리겠죠 이제. 네. 예, 이제 뭐 분기마다 한 번씩 이거 안 해주면 화낼 그쵸. 겁니다 아마. 그쵸. 예. 예. 코로나 때 사실은 그 지원금 때문에 그 예상 밖의 민주당의 총선 압승이 있었다 그런 분석도 있었잖아요. 그럼요. 그 다음에 소위 국민의힘 계열의 그 선거운동 현장을 뛰던 사람들 하는 얘기가 이게 우리로서 정말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데 현장에 나가서 해보면 야 너희는 왜 이거 돈 안 줘? 맞아요. 저기 민주당 찍어주면 또 돈 나올 텐데 그 뭐 다 그렇지는 않을 거고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그렇게 다 낮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사람이란 게 돈 앞에서는 또 그렇게 합리적이지 못한 매우 그냥 이기적이고 전체보다는 본인만 생각하는 가로 갈 수 있는 그런 성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돈 뿌리게 하면 안 된다는 게 경제학에서의 여러 네. 가지 맞습니다. 전적인 컨센서스인데 그거를 코로나 때 시작된 거를 이거 봐라 이거 표 장사가 되네 해서 정말 노골적으로 계속 더 국민들을 중독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아도 저는 할 말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요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그 느낌이 들어요. 제가 그저께 그것이 알고 싶다를 예. 봤더니 한국에서 이 베트남 노래방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막 뜨는 영상들이 많고 심지어 베트남에 후원하세요, 기부하세요 이런 영상들이 많았거든요. 슈퍼챗을 그러니까 좋은 개념은 좋은 거죠. 예.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심지어는 그 베트남에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특히 빈부격차가 심하니까 그렇죠. 예. 애들이 정말 쓰레기 막 뒤져서 먹고 막 이러거든요. 예. 그런데 필리핀. 예. 그런데 필리핀 죄송합니다. 예. 베트남 노래방도 있고 필리핀도 예, 있어요. 예. 그래서 필리핀에 특히 기부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유튜버가 거기에서 55세인데 예. 어린이 공부방을 열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공부방에 나오던 학생 하나를 임신을 시킨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몇 살인데요? 14살. 손녀네. 예, 그 남자는 55살. 예. 그래갖고 지금 예전이면 손녀입니다. 필리핀 감옥에 지금 수감돼 있어요. 허. 미성년자 성착취 및 뭐 이런 행위로. 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베트남 노래방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예. 뭐냐면 베트남 현장에서 어린애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있고 막 이런데 와갖고 돈을 여기서 쏘잖아요. 그럼 나와서 뭐 이를테면 뭐 박은철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현금을 주면은 받고 막 인사를 해요. 현금은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사람들은 피해자라고 얘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가 돈 받고 저거 행위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제력이 높은 사람이 경제력이 낮은 사람을 돈으로 길들이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 굉장히 지능적인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노래방에 후원하고 돈을 주는 거에서 가난한 친구들을 후원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가서 사적인 만남을 하고 성착취하고 이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래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데 저는 지금 소비 쿠폰을 국가에서 이렇게 자꾸 뿌리는 행위도 국가는 막대한 재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국민들을 굉장히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오. 민주당님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사랑해요. 저는 이렇게 나쁜 습성을 만들어가는 시작이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슈퍼챗 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야 네. 그렇게 보니까 또 그렇네요. 아니 그래서 실제로 나는 그나마 이재명이 이번에 15만 원 싸져갖고 뭐 혹은 뭐 20만 원, 뭐 지방은 18만 원도 갔잖아요. 예, 그렇죠. 나는 이재명이 18만 원 이거 꽂아준 거 너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그런 말씀하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그분들을 자립심이 없다고 지금 욕을 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분들이 더 정당한 노동을 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교육을 한다거나 일자리를 만들어 드린다거나 하는 게 더 맞습니다. 좋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저는 진짜 며칠 전에 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영상 보면서. 그게 지금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 예, 후폭풍이 꽤 큰 그런 아이템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필리핀 그 예. 50세 유튜버의 그 성폭력 의혹이 네. 아니 우리 구독자님들도 저 필리핀 그런 뭐 내나 뭐 베트남 이런 동남아시아 그 뭐 라오스도 있다고 뭐 전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데다가 이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보여주면 슈퍼챗 쏴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한번 좀 올려주세요. 내가 한번 쏴봤는데 난 이래서 쐈다 하는 경험담을 공유해 주시면. 그건 그리고 슈퍼챗을 쏘면 아예 이제 슈퍼챗은 저 유튜브 측이면 한 30-40% 뛰고 네. 가는 식인데 그 저도 그 방송 보면서 보니까 어느 시간 되니까 그 인터뷰했던 사람은 잠깐만요 저 이거 해야 돼서 계좌로 바로 쏘죠. 바로 쏘잖아요. 아. 계좌 이를테면 10,000원을 쏘면 네. 그 10,000원에 해당하는 그쪽 단위의 돈을 현장에서 리얼타임으로 보고 있으면 10,000원 들어왔네. 그래서 그 돈에 해당하는 걸 하고 주니까 그 여자애가 받아서 뭐 이를테면 장원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걸 제가 10,000원을 쏘면 그 인사하는 걸 보는 거예요. 아. 네. 라이브 방송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소위 요새 말하는 효능감이 음. 한국에선 10,000원의 선행을 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기가 어렵죠. 어렵잖아요. 음. 누가 네. 10,000원 받고 그렇게 고마워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근데 네. 여기는 10,000원에 엄청 강력하는 걸 보니까 거기 자꾸 그 돈을 효능감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그게 유튜버들한테 그 이제 요령 중에 하나가 슈퍼챗을 쏘면 그것을 절대 그냥 흘리지 말고 반드시 감사 표시를 해라. 예. 뭐 그런 네. 게 또 있었어요. 그런 네. 심리적인 그런 기재들을 네. 작동시키는 그렇죠. 예. 거니까. 네. 근데 이거는 특히 이 경우는 아주 그러니까 보내는 분의 선의도 사실은 그것만 띄워놓으면 나쁜 게 아니에요. 네. 받고 그 돈 큰 돈이니까 받고 고마워하는 음. 필리핀의 어린 애들도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서 돈을 빼돌리고 그다음에 그 고마워하는 그 필리핀의 어린 애들을 성적으로나 뭔가 나쁜 일로 악용하려는 그 중간에는 요 사람과 요 구조가 나쁜 거지. 그럼요. 이 앞단과 뒷단에 있는 사람은 네. 사실은 나쁜 게 아닌데 전체가 그런 구조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예, 맞아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국가가 저 가난한 국민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구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빈부선에서 그 빈곤선에 사는 분들을 삶의 진짜 안전망을 갖춰주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예. 그것이 현금 몇만 원 꽂아주는 거 이걸로 해결될 것이냐? 그걸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는 역사가 증명하고 다른 나라들이 다 증명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 이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소득주도 성장이란 말로 네, 마차를 열심히 하면 말이 이끌어지리라고 해서 다들 경제학자들한테 결국은 조소를 나왔고 비판을 쌓았고 결국은 맞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소주성은 모래성과 같았다는 얘기들을 다 이제는 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2의 또 소주성이 되는 거 아니냐. 네. 돈을 많이 꽂아주면 네, 민생 지원이 돼서 마중물이 네. 돼서 우리 경기가 살아나리라라는 것도 저는 경제학적으로 보면 저도 경제학 전공을 했습니다만 네. 경제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경제학 하셨습니까? 아, 와,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요. 네. 워낙 철학적으로 행동하시고 철학적인 말씀을 많이 하셔서 네, 네. 그쪽 아닌가 했는데. 근데 저는 지금 김재현 씨가 올려준 댓글을 조금 반박을 좀 해도 된다면 하고 싶은데요. 김재현 GSI 이분은 부자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돈이 많은데 서민들은 돈이 없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본소득 25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거든요. 자, 부자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돈이 많다. 그럼 부자는 어떻게 부자가 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서는 부자가 될 수 없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논리들이 근데 굉장히 쉽잖아요. 예. 야, 저놈은 놀고 먹는데 빌딩이 있고 저놈은 놀고 먹는데 강남 아파트 살고 저런 놈들 돈 반만 가져와도 몇 명이 먹고 사는데 이런 논리가 굉장히 쉬운 논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면은 네. 전체 체제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그런 그럼요. 역사적 교훈을 우리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아, 정말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소비하는 사회가 얼마나 좋은 사회였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꿈꿨지만 그게 완벽하게 현실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를 맞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면서 당연합니다. 동유럽화가 무너지면서 우리가 봤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교훈을 우리가 지금도 뭐
아주 역연히 기억하고 있는데요. 네. 예. 그래서 2차 소비 쿠폰은 이제 1차 때처럼 전 국민한테 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부부 합산 월 소득이 800만 원에서 900만 원 사이면은 이제 그런 그 위에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제외한다. 또는 부동산이 일정액 이상 12억이라고 예. 했나요? 예. 공시 가격이겠죠. 네. 그걸 이제 보유한 그런 세대는 또 뭐 맞습니다. 예외를 한다. 예. 그런 걸 4인 가구, 검토하고 있다고 그래요. 1,280만 원 이하면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요 2차 소비 쿠폰을 받는 분들은 진짜로 이제 굉장히 소득이 낮은 분들인 거죠. 예. 자, 그런데 이 분들이 정말로 일을 하면서 적정한 보상을 받고 우리나라는 근데 지금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네. 세금 시스템 진짜 그래서 고쳐야 되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저 보수 정권 잡았을 때 그런 세금 체계를 좀 많이 고치고 맞습니다. 임기를 다 채우고 그만두셨으면 네. 그래서 다음 정부에도 그런 걸 잘 물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 네. 세금 시스템 너무 문제고 돈 안 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맞습니다. 세금 안 내는 사람이. 네. 다만 한 달에 1,000원이라도 세금을 내는 사람들을 많이 쌓아두는 게 훨씬 건강한 조세칙.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 독일에서는 음악대학 다니는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잖아요. 예. 반드시 거기 세금 내도록 돼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거기에 현재 경험한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뗀다 하면은 근데 지금 우리는 소득이 있는 분들 중에 절반 가까운 분들이 이제 세금을 안 낸단 말이에요. 다 면세점 맞습니다. 이하죠. 예. 그런 부분은 어떻게든 손을 봐야 되는데 네. 뭐 좌우를 막론하고 정부가 새로 들어왔다고 해서 거기 손댈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게 지지율 급락으로 바로 이어지고 예. 워낙 민감하고 위험하다 생각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제 뭐 박정희 대통령 그 서거 시점 전에 그때 이제 부가세 올리는 문제 그걸로 굉장히 78년도에 이제 부가가치세가 굉장히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때 78년 총선을 그때 공화당이 1.1% 포인트인가 졌다 그래서 네. 결국 부가세의 예. 영향이 컸다라고 그렇죠. 얘기했는데 예. 지금 생각해 세금은 어느 정부한테나 정말 그럼요. 너무 그럼요. 너무 힘든 겁니다. 예. 쟁하고 애들 날 올